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올 들어 처음으로 대구 시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선냄비가 이웃사랑으로 끌어넘칠지 기대해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구세군의 종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을 나눕니다. 평소에 실천하지 못했던 봉사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세군은 올해 모금액 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은 한편 대구 경북 지역은 이번 자선냄비 모금 목표액을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모이는 성금은 국내외 긴급구호 활동과 복지시설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8일부터는 경북 모든 지역에서도 모금을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대구 경북 40곳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해 모인 자선냄비 성금은 68억 7천여만 원으로 전액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됐습니다. 작년보다도 모금 목표를 좀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곳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다 평년보다 한파가 더욱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성금과 복권기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열매 차량을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44곳에 전달했습니다. 차량은 경승용차 6대, 장애인 리프트 차량 6대, 12인승 승합 차량 32대 등이며 차량 구입비는 10억 4,700여만 원입니다. 차량은 저소득층과 홀몸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과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 자립 지원에 활용됩니다. 1940년대 중국 정부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이자 한국의 영토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중국의 외교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문화연구소 대표인 유미림 박사는 최근 발간한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를 통해 중국이 해방 이후 한국의 신탁 통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유 박사는 중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인터넷으로 공모한 독도 달력 해외 보내기에 모두 31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자들은 한 명당 3부까지 독도 달력을 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 달력 2,500부 가운데 2,014부를 국가별로 배분하고 독도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남 의령에서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노인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도 이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 거주 공간입니다. 이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한 건 벌써 6년째. 각기 홀로 살다가 새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긴 노인들은 친자매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리 모아가 있으니까 반찬 잘해주세요. 내 안 굶게 얼마나 좋노. 공동생활은 냉난방비 같은 공공요금도 아낄 수 있고 노인들의 외로움도 덜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걱정 안 하지. 아이고 전화 오면 마음은 논단 삼나 좋다고. 지난 2007년 경남 의령에서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이제 경남은 물론 전국 50개 시군 36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예천과 의성, 청도 11곳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농림부도 이 모델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내년에 전국 30곳에서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농림부는 공동시설 한 곳당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경북에만 1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자 공동시설은 대표적인 노인 문제, 외로움과 고독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경상북도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영 경북지사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전통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문화 용성의 실현과 창조경제와 투자 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 후에는 경북 정신문화로 창조경제를 창달한다란 주제로 지역 문화 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현안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으로 넘어져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 2터널 부근에서 56살 김모 씨가 몰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에 넘어져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35살 광모 씨의 승용차 등 넉 대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부산 방향 2개 차로를 막아 통행이 30분 넘게 완전 차단돼 1시간 반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울산에서 새 버스를 찾아 인천으로 탁송 중이던 버스 운전자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는 오늘 대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한 사람이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라는데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며 탈북자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며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 친일 민족 배신 집단에 붙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탈북자들을 엄벌해야 하고 나치 부역자들을 사형시킨 프랑스처럼 전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에 비해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1.5% 올랐습니다. 생활물가는 전월 대비 0.3% 떨어졌고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경북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에 비해 0.2%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